한 30분 가까이 진행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뭐 한일 관계, 그리고 이 북핵 문제, 그리고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지금 북핵 관련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 없이는 전쟁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강력해 보입니다만 지금의 이 한반도 정세, 특히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지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엄연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도 김정은이가 김낙겸 전략사령관한테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계획을 보고했고, 김정은이 얘기는 미국이 하는 행동을 지켜봐서 정말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상황을 지켜본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에서 그간의 이 북미 간에 벌어지는 긴장 고조 게임에서 네.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인 듯이 보였던 것은 네. 실제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수위가 네. 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시키고 그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좀 더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분명히 트럼프에게 전달돼서 주말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한다. 트럼프 자신도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뭐 외교적 해법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네. 따라서 우리 청와대나 정부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전혀 네. 아니고 그 얘기는 분명히 전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찝으면 한미 관계만 나빠지고 북한 앞에서 한미 간에 분열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자제했던 거고요. 그런데 네. 어저께 이미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듯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오늘 지금 얘기하셨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은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지킨다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 통화할 때는 우리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나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얘기했지 핵과 미사일 문제는 얘기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중요한 얘기가 남북 관계가 좋아야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회복하겠다라는 네. 메시지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북한이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가겠다. 네. 미국과 주변 국가도 도울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네. 않으셨지만 미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네. 최대한도로 한미 간의 우애는 살리면서 우리가 향후에 한반도 문제는 주도해서 해결한다. 네. 이 의사를 밝혔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홍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 이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김 의원님, 예.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간의 엇박자, 이 대북 관련 엇박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간에 네. 엇박자가 있는 적이 별로 없고요. 실제로 네. 그런 전례가 없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북한과 미국 간의 말싸움이 강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까지 그 말싸움에 같이 관여하는 것은 네. 실제 한반도 정세에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한민국이 할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뭐 보훈이든 한일 관계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주제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답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 안보적 문제로 돌아오자면 동일한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걱정과 고민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대한민국을 믿고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힘을 가용해서 평화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내겠다. 동북아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바라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네. 것이 이번 경축사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의 바람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단호한 의지, 단호한 발언대로 이 북핵 문제나 지금의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 얘기에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장관께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이 만약에 괌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핵이라 그런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요? 예. 없다고요? 예. 장관님께서 지금 없다고 뭘 근거로 이렇게 국민 앞에 지금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대보십시오. 괌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것이 유탄이 돼가지고 한반도에 유탄이 말고 괌을 공격할 정도의 북한의 그 전력에라고 한다 그런다면 남한에 대한 공격이나 일본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핵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제가 핵을 묻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조금 전에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모든 걸 걸고서는 막겠다 했지만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도 이 불안감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전쟁이 나면은 확률이 0.001%라도 우리는 불안한 거죠. 네. 물론 뭐 북한이 어떻게 괌을 과연 공격할 수 있을까?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도 무참한 보복을 당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또 미국의 선제 공격도 사실은 지금 여건상으로는 쉽지 않죠. 만약에 선제 공격할 거면 미국 합참의장이 한중일 한가하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호가 함정이 지금 한국에서 철수해서 딴 데 가 있잖아요. 또 주한 미군 가족들이라도 소개령이라도 내려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저는 단순한 미국하고 김정은하고의 어떻게 보면 위협의 최고조로 올려서 협상으로 결국은 임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쟁 위험이 0.001%라고 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한국에서 절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는 저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쟁은 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평화가 무력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건 또 말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평화가 무력으로는 오지 않지만 평화가 거저오지도 않습니다. 평화가 공짜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또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운전사로는 했잖아요. 한미 북한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운전석에 앉기는 요전에 이수혁 의원도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다. ICM 대륙간 미사일하고 핵무기 어떻게 운전석에 앉냐. 우리는 조수 역할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ICM하고 핵은 그거는 미국하고 국제사회에서 맡기고 남북 긴장 완화나 남북 회담 이쪽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 그래서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냐. 이래서 남북 간의 대화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또 관심 있는 거 하니까
핵 폐기나 네.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핵 동결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물론 이게 협의해서 하면은 북한이 결국 뭘 요구하겠어요? 우선 나올 수 있는 게 한미 그 훈련 중단, 축소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 철수 이쪽으로 계속 가는데 핵 네.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네. 그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긴장 완화와 네. 남북 대화를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장님 문 대통령이 뭐 군사 대화,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문도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고 또 지금 김정은이 글쎄요 속셈이 뭘까 전략이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름 만에 또 사찰하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좀 두 가지 질문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자, 첫 번째, 그럼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경축사의 한 반은 보훈과 관련해서 또 독립 유공자와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의 광복의 정신에 관련해서 할애를 했고, 네. 나머지 반 부분 중에 나머지 50% 부분 중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을 북한과의 어떤 문제, 대북 문제에 할애를 했는데 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오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말들, 단어가 무엇인가 뭘까요? 했더니 평화입니다. 평화가 18번이나 지금 사용이 됐고요. 네.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꼭 만들겠다. 그리고 네.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안심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회담을 제의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부터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자, 그리고 또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처음 오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겠고 우리가 도와주겠고 네. 북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안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5월 달에 천명하신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오늘 경축사에 다 응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의 답은 네. 자, 오늘 김정은 등장해서 무엇을 했냐면 김낙겸 사령부의 네. 그 참모장으로부터 뭘 들었냐면 보고를 들은 거예요. 네. 지난번에 15일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괌의 네. 발사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보고 절차를 오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은 어떤 행위는 예정돼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면 자, 북한이 무엇을 지금 원하느냐. 초점이 뭐냐면 저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훈련이에요. 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 양쪽 다 중단하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선제 타격 같은 거 중단, 그러니까 북한도 괌 그런 위협을 중단하고 한미도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네. 이게 중재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왜 합니까?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네. 게 아니라 북한이 위협적으로 계속 미사일 쏘고 핵 개발을 하니까 한미 네. 연합훈련을 하는데 마치 연합훈련이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화를 위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거나 이것이 어떤 답이 된다면 이건 사실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쉬운 부분은 평화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네. 그런 구체적인 대응. 네. 그것이 내일 모레 그 기자 간담회에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정부가 그러니까 15초 정도만 하시죠. 네네. 15초 좀 짧은데. 네네. 지난 정부라면은 지금 같은 때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이 북한인데 우리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력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다 이랬을 네.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네. 북미 대결을 남북 대결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정면 대결 가다가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우리는 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네. 완전히 평화의 사도는 미국이 되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네. 김영삼 정부 때 94년처럼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신중하지만 이렇게 무게 있게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시진핑이 마치 트럼프한테 얘기하듯이 원칙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따지면 트럼프 네.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진중하게 평화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